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종목 분석. 오늘은 코스피 서비스 업종에 속해 있는 NC소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사실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NC소프트. 게임 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NC소프트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리니지 하나로 뭐 엄청난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기업이고요. 주가의 흐름도 상장 이후에 엄청난 그런 흐름을 보였었어요. 자, 그런 굉장히 폭발력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가의 흐름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NC소프트가 게임주의 대장주였었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수급적인 흐름이 이쪽에 쏠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넷마블이 상장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희석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넷마블과 NC소프트가 마치 이렇게 시소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다른 종목은 하락하고 반대의 흐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시장이 좀 평이한 흐름 정도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뭐 그런 흐름이 가능한데요. 지수가 심하게 빠질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게 역시 리니지 모바일 그게 출시가 되고 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았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실적이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었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줬는데요. 사실 뭐 그 수급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수급적인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특히 개인이 매도를 하는 흐름에서 외국인이 매수가 엄청나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실적 부분도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그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계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꾸준히 조금씩은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어떤 실적을 엄청나게 뛰어넘는 흐름 자체는 당분간 좀 어렵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뭔가 또 거대한 신작이나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약해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인데요.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라는 게 좀 약간 예, 독특한 부분이죠. 넷마블 게임즈가 3대 주주고요. 네, 자 보시면은 자 실적 부분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어요. 영업이익이 특히 이렇게 많이 좋아졌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주가에 크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실적이 이제 폭발하는 그런 흐름 자체는 조금 진정되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이게 향후에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로운 뭔가 이 그 주가의 흐름을 뚫어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향후에는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수급 흐름을 보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개인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자,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떤 주가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그게 이 어떤 그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을 좀 강하게 견인을 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흐름이 굉장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좋았고 흐름이 약했어요. 그런 부분도 이쪽으로 어떤 수급적인 흐름이 몰리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2008년 이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또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2014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 그 기존의 고점을 뚫고 상승하는 흐름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걸 뚫고 결국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주가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는 그런 흐름이죠. 여기에서 다시 고점을 뚫고 계속 가기에는 좀 버거운 흐름입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자, 이 부분이죠. 10월에 지수가 급락할 때 조금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 반등이 나왔죠, 다시. 자, 이런 흐름 자체는 지수의 어떤, 자,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할까요? 한계라고 할까요? 2000선 이상에서 지수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선을 하락해서 계속해서 하락했다고 하면은 주가가 저렇게 나오기는 힘들었겠죠. 기본적으로 우량주기 때문에
지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 안에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지수가 그나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움직일 만한 그런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2000선을 이탈하면은 흐름이 좋지 않게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흐름 자체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확실한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면은 단기 흐름 정도는 나오겠죠.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이제 좀 어려운 흐름이에요.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살짝 돌파, 그리고 웬만하면은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는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의 주가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떤 그 시장의 주가의 흐름을 만들었던 수급의 주체들이 이제는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향후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트렌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기에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계속해서 매수가 늘어나는 그런 흐름보다는 매도했다가 조금 줄었다가 다시 매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하기도 힘든 게 현재 NC소프트의 주가의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가 최소한 강하게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로 보더라도 확실한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는 분들은 당분간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 메리트가 일단 없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꺾이면 강하게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입니다.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는 주식이 NC소프트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을 때 시장의 흐름을 보고 단기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중기적인 접근은 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종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